진짜 황골탈퇴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이미 뭐 많이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더 좋아지겠죠.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 도안 중 1구역, 여기는 역세권 단지들이라서 앞으로도 인기가 되게 많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이 지금 현재 구 성남 쪽의 대장 단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성남의 미래는 웅장하고 밝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 접근성이 진짜 넘사벽이잖아요. 그냥 딱 붙어 있잖아요. 그죠? 특히 잠실하고는 정말 너무너무 가깝죠. 잠실이 앞으로 뭐 되게 좋아질 테니까 여러모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성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사실 지금 제가 있는 곳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파크타운에 제가 지금 있습니다. 분당 교육의 중심이죠. 파크타운. 여기가 정말 되게 잘 나왔어요. 이게 출처가 성남 비전이란 곳인데 그냥 뭐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인 것 같아요. 되게 지도가 너무너무 상세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들을 다 제가 언급을 하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온 것 대부분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성남 재개발 솔직히 뭐 많이 들어보긴 하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한 컨텐츠 자체가 거의 없어요. 자료를 찾아봐도 겉핥기 정도밖에 없고 제가 조금씩 면밀히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임장 가서 촬영도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드론 촬영 승인도 제가 신청 내놨거든요. 이제 하나씩 이런 것들을 현재 진행 상황을 하늘에서 뭐 승인이 안 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성남 군공항이 있어갖고 안 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승인이 난다면 제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촬영을 해서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구역 지정이 두 군데가 더 됐어요. 여기랑 상대원 3구역, 여기는 아직 안 됐고요. 신흥 3구역, 이렇게 두 개가 구역 지정이 됐어요. 여기는 예정되는 곳이고요. 구역 지정이 올해 됐습니다. 올해 2023년에 태평 3구역과 신흥 3구역이 지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들이 있잖아요. 구역 지정이 된 후에 추진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조합 추진위원회 같은 거거든요. 조합에서 추진위원회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조합이 만들어지죠. 조합이 뭐냐면 여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있잖아요. 땅 주인들, 원주민들 그분들이 모인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합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조합 설립 인가라고 합니다. 조합이 만들어져야 뭔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다음 조사관 기억하시죠? 사업 시행 인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리 처분 인가, 관처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사업을 관리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조사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전 조사관으로 보통 외우는데 이게 3단계가 되게 중요한 단계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관리처분 인가 나면은 이제 다들 이사를 가죠. 그걸 이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철거하고 착공하죠. 이주 착공. 그러니까 이주가 끝나고 철거할 때쯤 요쯤에 이제 일반 분양합니다. 요런 단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녹화방송 듣고 계신 분은 잠깐 멈추고 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요거 제일 중요하니까 조사관 이건 좀 기억하시고 관리처분인가 나면 이주, 철거, 착공한다. 요거는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는 아시겠죠? 조사관만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조사관 세 글자 정도는 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조사관 세 글자만 외우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여기는 추진위원회 단계, 지금 구역 지정만 됐으니까 지금 꼼꼼하죠? 이건 좀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오래 걸리니까 이거를 좀 추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도안 중일구역 이렇게 써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대장단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성남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남한산성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엄청나게 구릉지입니다. 되게 높은 곳이에요. 언덕배기 뭐 이렇게 말하죠. 다 언덕이에요. 이쪽으로 가도 언덕, 이쪽으로 가도 언덕. 여기는 얼마 안 되는 평지예요. 그래서 도안 중일구역은 평지에 있는 그리고 초역세권인 몇 안 되는 단지니까 여긴 사업성도 되게 좋을 거고 나중에 대장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기억해 주세요. 도안 중일구역. 도안 중일구역 바로 뒤에 하늘채 랜더스원. 요게 작년 말에 입주를 했어요.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편한 세상 금빛그랑 매종 여기가
최근에 입주를 했습니다. 은행 주공 아파트는 저층 아파트인데 막 5층짜리 이렇거든요. 여기도 재건축을 좀 앞두고 있어요. 네, 자세한 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지금 현재 도안 중일구역이 대장 아파트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현재로만 보면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바로 옆에 산성구역, 여긴 재개발 구역인데 여기도 이제 포레스티아랑 동급으로 취급받을 것 같아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센트럴파크 자이앤 프루지오, 이름 되게 많네요. 네, 여기 자이 프루지오, 여기도 이제 곧 있으면 입주할 것 같아요. 10월 달에 입주할 예정이고,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 네, 여기도 역세권에서 비교적 가깝죠. 네,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소액으로 할 수 있는데 없냐. 소액으로 하기에는 지정은 안 됐어요. 지정 예정입니다. 올해나 내년쯤에 지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단계가 똑같거든요. 태평 3구역, 뭐 신흥 3구역, 상대원 3구역, 여기가 다 비슷한 시기에 지정 예정이었는데 두 개는 됐는데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이거 성남시 사이트인데 이게 지정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지정되겠죠, 그쵸? 네, 올해나 내년 중에 되지 않을까. 세대수가 엄청나요. 9,000세대가 넘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상대원 2구역, 여기도 좀 저렴해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할 때는 상대원 쪽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투자금이 조금 적게 드는 편이에요. 입지는 좀 떨어지죠. 투자금이 더 들더라도 입지 좋은 데 사는 게 사실 정답이긴 한데 하여튼 또 이렇게 돈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데도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얘네들 같이 좀 들여다보시면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시를 보면 이런 게 되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아파트 실거래가, 이거 들어가는 법은 구글에다가 아실 치면은 아파트 실거래가 해서 나오는 데 있거든요. 네, 요거 클릭하면 요 사이트가 들어가집니다. 이게 뭐 이것저것 다 켜 있는데 보통은 처음에는 막 이런 게 켜 있거든요. 네, 이런 거 그냥 다 끄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재개발, 재건축 지역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되게 깔끔하죠. 네, 이거를 바탕으로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장단지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수진역, 신흥역, 단대오거리역 이런 게 다 8호선이거든요. 8호선 위쪽으로 쭉 가면 지금은 현재 모란역에서 끊겨 있잖아요. 그렇죠? 모란역이 종점인데 모란역부터 서울 방향으로 쭉 가면 어디까지 가죠? 네, 여기서부터 서울이죠. 장지역, 문정역, 가락시정역 뭐 이렇게 가서 네, 암사까지 현재 가죠. 근데 암사에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구리 쪽으로 해서 다산 신도시 네, 이쪽까지 앞으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되게 호재가 있겠죠. 잠실까지 가는 건데 이게 저까지 연장이 되니까 되게 좋은 노선입니다. 8호선 또한 8호선의 단점은 성남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가서 좀 많이 돌아간다. 그래서 좀 오래 걸린다. 이게 좀 단점이긴 한데 성남엔 이점이잖아요. 그렇죠? 성남에는 여기 있어서 좀 빨리 갈 수 있으니까 8호선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고, 위쪽으로는 구리 뭐 그쪽으로 확장이 되고, 아래쪽으로는 이게 나중에 이쪽에 판교까지 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판교에 가면 여기서 또 신분당선 타면 서울도 금방 가고 하니까 괜찮죠? 좋죠? 네, 요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8호선과 가까운 곳들이 당연히 비싸겠죠. 그래서 8호선과 가까운 곳들, 이런 곳들은 좀 신경 써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가 수진 1구역, 여기 써있죠. 신흥 1구역. 그리고 여긴 도한 중일, 여기는 그냥 원래는 중1이었는데 이미 입주했으니까 여기는 네, 하늘채 랜드스원, 아직은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도한 중일 구역이 네, 여기입니다. 제가 아까 앞으로 대장이 될 것 같다고 한 곳 여기거든요. 어떠세요? 좀 좋아 보이지 않나요? 여기에 앞으로 주상복합이랑 이런 게 다 올라가게 될 거예요. 여기 지적도를 보시면 신흥역 이쪽이거든요. 빨간색이 좋은 건 이제 아시죠? 빨간색이 상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은 이렇게 주거를 개발할 때 주로 주상복합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뭐 저층 구간은 뭐 1, 2, 3, 4층 뭐 여기 보통은 한 1, 2층인데 거기까지는 상가를 넣는 거죠. 상가는 저층일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거는 고층일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상가를 아래쪽에 깔고 위에 이렇게 주거를 쌓는 거죠. 되게 고층으로 보통 짓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꽤 높죠. 네, 보시면 35층까지 예정돼 있어요. 괜찮죠? 네, 역세권에 35층이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도 같이 지어질 예정인데 오피스텔은 많진 않아요. 한 240호 정도?
35층으로 높다 보니까 한 2,000세대 정도 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가 2,000세대. 괜찮죠? 효성과 진흥에서 지을 예정이고 입주가 2022년 예정이에요. 보통 일반 분양되고 3년 후쯤 입주를 하거든요. 아까 일반 분양 언제 한다고 했죠? 일반 분양? 2주 한 다음에 철거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일반 분양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하고 한 3년 정도 건물 올리는데 한 3년 걸리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예측해 보세요. 2026년에 입주 예정이면 분양은 언제 할 것 같으세요? 분양 언제 할까요? 올해죠, 올해. 네, 2023년. 그러니까 올해 말 정도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분양을 하겠구나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죠. 네, 여기는 좀 대장단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로드뷰로 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드론 가져가서 제가 좀 상세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런 느낌인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뭐 펜스 쳐놓고 뭐 이렇게 부시려고 하고 있죠. 이제 요게 한 3월 모습입니다. 이쪽은 아니에요. 네, 이쪽은 아니고 뭐 여기 뒤쪽인데, 네, 요게 이제 앞으로 여기 빨간색 이쪽이거든요. 지금 펜스 쳐놓고 이제 공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어떠세요? 평지죠. 네, 성남은 평지가 별로 없어요. 네, 평지가 되게 귀한 동네인데 뒤에 있는 요 아파트들이 하늘채 샌더스, 네, 샌더스원, 네,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쪽에 있는 예전에 성남 중1구역 재건축이 이제 재개발이 다 끝났죠. 그 앞에 있는 상가들 완전 다 상가죠. 네, 빌딩들이죠. 여기에 이제 주상복합이 무려 35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하늘채 분들은 지금은 전망이 있겠지만 앞에 이제 35층 올라가고 나면은 전망이 좀 많이 가려지게 되겠죠. 네,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느낌이다.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여러모로 보통의 성남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전부 다 웬만한 데 가도 여기 좀 언덕이 느껴지시나요? 여기 자전거 타고 내려가면 엄청 쌩쌩 내려가거든요. 보통의 성남은 이렇게 다 언덕이 되게 많은데 남한산성이 있고 다 산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평지 구간이니까 인기가 되게 많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대장단지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대략 한 투자금을 좀 봐야 되는데 도안 중일구역 대략적인 분양가가 아직은 안 나왔거든요. 네, 대략적인 분양가가 나오면 이게 사실 모집 공고가 좀 나와야 알 수 있긴 하거든요. 네,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만. 일반 분양가 예상이 한 2,314만 원 정도 될 거다. 네, 2천만 원대가 나올 건 확실할 것 같고 이거보다 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한 34평이다. 84 기준으로. 그리고 뭐 한 25평이다. 59 제곱미터입니다. 전용 면적. 뭐 이렇게 된다. 84 같은 경우는 한 8억 정도 분양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5평 같은 경우는 59죠. 한 5억 7천 정도. 그럼 뭐 되게 무난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인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인기가 어마어마할 거고 분당이나 성남에 청약통장 가지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8억대 분양할 것 같고 여기는 한 6억 선에서 분양을 할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명 4구역 곧 있으면 분양하거든요. 여기가 한 84가 34평 한 12억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구가 한 8, 9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저라면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물론 생활권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되게 좀 저렴한 편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반 분양이 꾸준히 성남 쪽에서 나올 텐데 관심 갖고 청약을 꾸준히 넣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성남에는 분양이 많으니까 청약을 생각하면 성남으로 미리 이주를 해서 당해라고 하죠. 해당 지역에 먼저 조건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해에서 거의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기타 지역도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당해 만들면 뭐 여러모로 유리하니까 8억대, 6억대 뭐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요 정도면 되게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합원 분양가 뭐 이건 뭐 우리랑 관계는 없지만 조합원 분양가도 뭐 크게 뭐 다르진 않을 거예요. 35층이다. 네, 뭐 되게 상세하게 잘 적어주셨더라고요. 일반 분양분이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좀 싸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는 이주가 시작됐다. 네, 아까 사진 보셨죠? 네, 이주하고 그러니까 펜스 치면 이주는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곧 있으면 철거하고 착공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지금 또 몇 달 지났으니까 제가 보니까 뭐 공사는 시작했더라고요. 네, 철거 중인 걸로 저번에 봤는데 자세한 거는 네, 제가 다음에 드론 가져가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가 지금 도안 중일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평지죠. 여기는 아래쪽은 평지, 위로 가면은 경사가 점점 급해집니다. 잠깐 보시면 여기가 수진 1구역, 여기가 신흥 1구역이거든요. 딱 봐도 그냥 지도만 봐도 어떻게 자를지 좀 보이지 않나요? 여긴 그래도 좀 큼직큼직한데 아주 작은 데들이죠. 여기가 단독주택으로 엄청 작은 데들이에요. 그래서 뭐 대략 한 요렇게 자를 것 같죠. 여기도 대략 뭐 요렇게 자를 것 같죠. 근데 그냥 보다시피 그냥 요렇게 해요. 네, 그냥 다 보이죠? 짜잘짜잘한 요 집들이 이렇게 잘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여기 그럼 단독주택이고 역세권 근처니까 사업성이 엄청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너무 집들이 작아요. 대지 면적이 상당히 작아서 사업성이 나쁘진 않겠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수진 1구역하고 신흥 1구역은 서로 좀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세대수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만 해도 수진이 5,600세대, 여기는 4,100세대. 둘이 합치면 뭐 한 9,800세대? 거의 만세대잖아요, 그렇죠? 만세대면은 여기에만 한 3만 명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남 전체적으로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성남 그냥 이름만 들어도 좀 낙후한 느낌이잖아요. 뭐 저는 뭐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뭐 모란시장도 되게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뭐 최근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란시장도 되게 많이 깨끗해졌어요. 예전에 뭐 개고기 많이 팔고 막 냄새나고 뭐 더럽고 많이 그랬었는데 이제는 많이 거기도 정비가 됐고 점점 깨끗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들 생기고 소득 수준 높은 분들로 점차 계속 바뀌게 되면은 동네 전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남시 자체가 돈이 많잖아요. 물론 이게 분당구가 많은 거긴 한데 성남시 전체로도 돈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면적이 어마어마해요. 네, 만세대라니 엄청나지 않습니까? 수진 1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 뭐 고층 아파트를 보통 다 좋아하니까 여기는 한 15층 정도 될 것 같고요. 여기는 20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층고가 여기가 좀 더 높으니까 여기가 조금 더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지만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수진 1구역과 신흥 1구역은 좀 같이 가는 단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엄청난 대단지죠. 네. 아직 뭐 자세한 건 안 나왔는데 앞으로 요네들이 뭐 진행이 될 테니까 관심 깊게 지켜보면 되겠죠. 투자금은 3억 안팎 정도면 예전에는 좀 많이 들어갔는데 한 5억 정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매물 가격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물 궁금하면은 이게 네이버에 쳐보시기만 하면 네, 부동산 사장님들이 되게 열심히 올려주십니다. 네, 너무 친절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보고 전화해 보시고 임장해 보시고 하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되게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실투자금이 얼마인지, 뭐 나중에 얼마가 더 들어갈지 이런 거 다 상세히 적어주시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6억 5천만 원에 팔긴 하지만 대략 한 2,500만 원 정도 월세죠. 여기 전세나 월세가 되게 쌉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융자까지 받는다고 치면 한 4억 5,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장님도 되게 열심히 활동하시네요. 그러니까 7월 11일이니까 최근이죠. 그래도 비교적 지금 8월 1일이거든요. 네, 6억 5천만 원, 6억 4천만 원 정도 있다. 근데 여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임대료를 별로 못 받아가지고 투자금은 꽤 많이 들 것 같아요. 실투자금이 한 3억대 정도 네, 들어가는 걸로 보이죠. 6억 5천만 원에 사가지고 뭐 DSR 받고 여기는 뭐 월세나 전세까지 놓으면은 한 3억대로 투자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남의 투자는 성남 구시가지 투자는 한 3억대 정도 바라보시면 네,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액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물론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더 들어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알긴 좀 어려운 거지만 가능성은 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3억대 정도 여기 나오고 있죠. 되게 잘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검색해봐서 좀 열심히 하시잖아요. 누가 봐도 이렇게 물건 막 4개씩 올려주시고 그러면 소장님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데 가시면 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들, 뭐 정보들 이런 게 대부분 부동산 소장님께 말씀 들은 게 많거든요. 네, 여러분도 부동산 가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주택, 여긴 대부분 다 주택들이 많아요. 여기 한번 로드뷰 잘 안 나오긴 하는데 한번 보시면 대충 이해 가실 거예요. 요런 단독주택들 정말 작죠. 네. 요런 데들이 대부분입니다. 빌라도 있고 이래서 사실 사업성이 좋은 단지는 아니에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라서 조합원 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고 여기 막 5,000세대 막 4,000세대 하면은 세대수가 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세대수 자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다만 이렇게 좋지 않은 주거 환경에서 정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새 아파트로 변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은 되게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여긴 그래도 역세권에서 멀지 않잖아요. 역세권 근처의 아파트니까 나중에라도 여기 세 개 단지는 좀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던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 여기 도안 중 1구역. 여기는 역세권 단지들이라서 앞으로도 인기가 되게 많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입주했죠.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여기도 나중에 뭐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여기 살짝 뒤에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흥 1구역의 뒷부분에 있는 집들보다는 네, 여기가 역세권에서 훨씬 가깝습니다. 여긴 역세권 아파트예요. 네, 되게 가까운 편입니다. 네,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 뭐 이렇게 돼 있고요. 태평 3구역은 아직은 좀 너무 애기니까 네, 뭐 특별히 언급을 더 하진 않겠습니다. 너무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막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 신흥 3구역이랑 태평 3구역은 이제 막 구역 지정이 됐다. 태평 3구역도 역에서 약간 거리가 좀 있어요. 신흥 3구역은 여기서 되게 가깝죠. 네, 그래서 여기랑 물론 투자금 여기가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저는 이쪽을 더 좋게 봅니다. 신흥 3구역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조금 더 동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상대원 구역들도 있고 뭐 이미 입주한 곳들도 있죠. 네, 금강 그랑 매종. 그러니까 여기가 작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네, 저 여기도 임장을 좀 가봤는데 이쪽으로 가면 대단히 그 고바위 쪽이에요. 여기 있는 데가 가장 낮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이 이쪽으로 흐르겠죠. 이쪽으로 갈수록 엄청나게 언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등산하는 느낌이에요. 여기도 이쪽으로 가면은 등산하는 느낌이다. 이쪽이 높다, 이쪽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경사가 엄청나겠죠. 네, 여기 한번 로드뷰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세대가 엄청 많아요. 여기 5,000세대가 넘습니다. 5,320세대. 되게 큰 단지예요. 그래서 1, 2, 3, 4, 5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드뷰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뭐 좀 경사가 느껴지시나요? 네, 여기 급경사가 좀 요 주변에 많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경사들이 되게 많다. 네, 주로 이렇게 언덕배기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뭐 로드뷰에는 그렇게 잘 안 나오지만 여기 경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이렇게 V자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내려가는데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네, 경사가 느껴지죠. 여긴 좀 평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남은 언덕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언덕이 되게 많은 지역이니까 거기에 있는 금빛 그랑 매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뿐만 아니라 성남의 언덕은 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네 자체가 원래 좀 그렇습니다. 뭐 누군가에겐 되게 단점이지만 저처럼 뭐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운동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금빛 그랑 매종 그렇고요. 여기 좀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원 2구역, 상대원 3구역 뭐 이런 데들이 있죠. 저렴하게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기도 뭐 한 3, 4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럼 상대원 2구역의 단점은 좀 위치가 좀 애매하죠. 여기 뭐 지하철역도 이렇게 보면 가까워 보이지만 걸어가면은 매우 멉니다. 상당히 멀어요. 이쪽에 뭐 단대오거리역도 뭐 되게 먼 편이고 위치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지만 속도 면에서는 좀 빠른 편입니다. 상대원 2구역, 3구역 보여드릴게요. 상대원 2구역과 3구역인데요. 되게 빠르죠.
여기 DLENC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뭐 이편한 세상 만든 대림 아시죠? 대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름을 1년 전인가 2년 전에 바꿨어요. 5천 가구 대단하죠? 여기가 5천 가구, 이쪽이 9,489가구. 그러니까 여기가 5천, 여기가 9,500 합치면은 한 15,000 되잖아요. 네, 엄청난 가구가 여기에 뭐 폭탄이 만들어지겠죠. 성남은 웬만하면 막 4천, 5천 막 이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대 수가 되게 많이 바뀌게 된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늦습니다. 3구역은 많이 늦어요. 아직 구역 지정 고시도 안 됐어요. 구역 지정 고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나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좀 많이 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원 3구역은 좀 투자로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추천하고 싶진 않고 소액으로 투자를 원하시면 빠른 상대원 2구역 쪽에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원 2구역을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볼게요. 네이버 부동산에 재개발로 검색하면 매물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부동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주로 올리시니까 이런 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84가 한 7억 7천 입주권인데 추가 분담금이 좀 있을 수 있어요. 2027년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내년쯤에 분양을 하지 싶습니다. 지금 열심히 이주하고 뭐 2주 다음에 이제 철거하겠죠. 2주 철거 진행 중이니까 관리 처분 인가 난 거예요. 조사관 중에서 관리 처분 인가 났고 이제 2주 철거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금 보면은 한 4억대, 5억대 정도 들어가죠. 소액이 아닌데 84라서 좀 그런 것 같고요. 대신에 좀 속도가 빠른 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한 4억대 정도 들어가겠네요. 여기 좀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싼 게 다 팔렸나 보네요. 그리고 여기는 좀 중대형이 있어요. 상대원 2구역 같은 경우는 101 타입, 이게 101제곱미터거든요. 한 40평, 42평 정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물건들이 좀 일부 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한번 여기 상대원 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랑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될 거예요. 상대원은 아무리 잘해도 금빛 그랑 매종을 뛰어넘을 수는 없거든요. 이 금액을 참고하셔서 상대원 2구역의 투자 가치를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구 타입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5구 타입 매매가가 제일 싼 게 한 7억 4천 정도 들어가고요. 그럼 전세가 제일 싼 게 한 4억 3천 정도. 그럼 한 4억 정도 들어가게 되겠죠. 4억 정도 들어갈 거면 제 생각엔 상대원 2구역보다는 금빛 그랑매종 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 뭐 저는 들긴 합니다. 제일 싼 거가 매매 한 3억 3천 정도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시유지 매물이라고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한 제일 싼 거는 한 뚜껑 매물이라고 하죠. 뚜껑 매물. 그러니까 시유지에 집만 이렇게 지어놓은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추정 분담금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4 타입 신청을 했나 봐요. 보통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 먼저 하니까 74 타입으로 신청해서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얘는 그러면 추가 분담금 한 5억 정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투자금 3억 3천에다가 5억 하면은 한 8억대의 74 타입을 취득하게 되는 셈이죠. 상대원 2구역을. 저는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한 금빛 그랑 매종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것도 좀 보시면 실투자금, 초기 투자금은 아예 대출 안 받고 한 4억 1천만 원에 투자할 수 있고 제일 싼 거죠. 분담금 한 5억 정도. 그래서 한 9억 1천만 원 정도 84 타입인 것 같아요. 이건 느낌상. 84 타입을 취득할 수 있다. 어떤 정도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모로 상대원 2구역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애매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원 2구역은 그래서 많이 인기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도 좀 멀고 그렇다고 투자금이 싼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대원 3구역도 있는데 상대원 3구역은 아직 매물이 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은 투자금은 당연히 덜 들어가는데 여기랑 차이가 상대원 2구역하고 대략 한 5년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도 입주되려면 한 4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상대원 3구역은 뭐 그럼 한 10년 정도 남았잖아요. 너무 기니까 길면 지겹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못 보고 팔아버릴 수 있으니까 3구역보단 2구역인데 2구역도 좀 애매하다. 제 눈에는 2구역보다는 금빛 그랑 매종이 나은 것 같다. 근데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금빛 그랑 매종은 주택이잖아요.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한 12% 이상 내잖아요. 그죠? 이건 너무 비싸니까. 근데 상대원 2구역은 지금 뭐 2주 철거를 하고 나면 그 뚜껑 매물 막 이런 거는 4.6%의 취득이 가능하거든요. 뭐 입주권이라고 하죠. 요런 면에서는 투자금을 요런 거는 좀 아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상대원 2구역 장점은 요거 하나인 것 같아요.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4.6%뭐 요거 정도 매력이 있고, 그게 아니면 차라리 그랑매종이 낫지 않나. 저는 상대원 2구역이 금빛 그랑매종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네, 뭐 개인 의견입니다만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쪽이 좀 지금 현재 구성남 쪽에 대장단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쪽에 보면 산성역이 있거든요. 산성역은 사실상 거의 위례입니다. 여기가 다 위례거든요. 여기부터 뭐 위례동 써있죠. 여기 쪽은 위례인데, 위례에서 뭐 이제 남위례역 써있죠. 여기서 뭐 되게 가깝잖아요. 그쵸? 물론 이 걸어가면 이 언덕이 있어갖고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어찌됐든 거리상으로, 절대 거리상으로는 가깝습니다. 차로는 금방 가니까 우리가 걸어 다니진 않잖아요. 그래서 산성역 주변이 현재 제일 시세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이 동네의 대장은 이쪽에 있는 산성역 포레스티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재개발 산성구역 있죠. 여기가 만약에 완공이 되면 여기랑 여기는 좀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에 84 타입, 그러니까 34평형 같은 경우에 한 12억대 정도 실거래가 찍혔거든요. 나중에 산성구역도 이 정도 따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죠. 이쪽에 프로지오인데, 자이 프로지오인가? 여기는 10월에 입주 예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요 동네에 지금 당장 사고 싶다 하면 요거를 나중에 등기 칠 때 좀 싸게 던지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입주장에 사는 게 가장 보통은 저렴하니까. 근데 단점은 역에서 멀어요. 여기서 단대 오거리역 걸기도 좀 은근 멀고요. 여기 단지만 좀 가까우니까. 여기서 신흥역 가기도 좀 멀고요. 여기서 산성역 가기도 좀 멀고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다 멀다. 이게 좀 최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정도에 나와 있나 좀 보실게요. 뭐 거래는 거의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가 산성역 자이 프루지오. 여기 보시면 P는 현재 한 2억 5천 정도 붙어 있죠. 이건 제일 작은 것 같고, 5구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5구 타입. 5구 타입 되게 많네요. 타입이 뭐 C1, 2, 3 막 이렇게 해가지고. 5구 타입에서 현재 제일 싼 게 8억이죠. 가격은 좀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84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84 타입이 제일 큰 거네요. 여긴 좀 중소형 위주의 단지고 84 타입이 제일 큰 평수인데 한 10억 정도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산성역 자이 프로지오가 현재 매가가 분양권이죠. 분양권이 84 타입, 그러니까 34평이 한 10억 정도, 그리고 59 타입, 5구 타입이죠. 한 25평 정도 되는데 이게 한 8억 정도. 이렇게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산성역 포레스티아, 산성역 자이 프루지오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포레스티아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가격의 기준을 이 포레스티아로 잡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 최저가가 한 10억 5천. 근데 뭐 저는 자이 프루지오 10억 주고 살 바에는 5천만 원 더 보태서 포레스티아 사는 게 낫지 않나. 뭐 개인 의견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8억 5천. 5천만 원 차이네요. 그쵸? 아까 자이 프루지오가 10억 8억 이랬는데 여기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84 타입이 10.5억이고요. 그리고 5구 타입이 8.5억이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정도 가격이면 포레스티아가 지금 가격이 좀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럼 전세는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가 대략 한 4억 9천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 뭐 대략 한 5억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대략 3억 5천에서 4억 정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성남, 구성남 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 뭐 재개발, 재건축도 좋긴 하지만 기왕이면 현재 대장 아파트인 포레스티아를 투자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다. 그러면 사실 좀 애매하죠. 뭐 취득세 12% 내면은 좀 이거는 좀 너무 부담이 크니까. 아까 상대원 2구역도 대략 한 갭이 4억 5천만 원 초기 투자금이 막 그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만약에 1주택이나 무주택자라면 요런 거 취득하면 뭐 취득세도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뭐 괜찮지 않습니까? 요 정도 갭이라면. 이게 84 타입이고요. 이게 5구 타입이거든요. 이게 자이 프루지오.
네, 이게 포레스티아 요 정도면 되게 메리트 있는 금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옆에는 이 재개발 써 있는 데 있죠. 이게 산성구역인데 최근에 공사비 때문에 분쟁이 좀 있었어요. 네, 산성구역 뭐 이거는 공사비 합의를 솔직히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뭐 건설사가 이거를 좀 다 커버하기는 좀 힘드니까 앞으로도 좀 인상이 일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많이 엄청나게 상승이 좀 됐죠. 445만 원이었는데 661만 원, 무려 한 50% 인상이 됐죠. 근데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말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는 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미 돼 있는 포레스티아를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 네, 지금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 다 공사비 이슈가 다 있긴 하거든요. 네, 요건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렇게 세 단지, 리딩 단지 3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포레스티아, 여기에 산성구역, 여기에 자이푸르지오. 그러니까 신흥 2구역이었거든요, 원래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신흥 1구역이잖아요. 여기는 아까 보여드렸죠. 한 3억대 정도에 투자할 수 있는 주택수 되게 많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신흥 2구역이 자이푸르지오가 됐죠. 여기가 분양권이 5구 타입 8억, 84 타입 한 1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호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신흥 3구역인데 여긴 이제 막 구역 지정됐으니까 사업성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투자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런 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은행주공이 있어요. 은행주공. 개인적으로도 좀 관심 갖고 보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재건축이잖아요. 그리고 저층 아파트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물론 이렇게 높은 아파트들도 있는데 저층 아파트가 되게 많아요. 주공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동간 거리 보세요. 동간 간격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기는 대지 지분이 되게 높습니다. 사업성이 좋은 편이에요. 5층 아파트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인데 여기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저층 아파트들이 보이죠. 저층 아파트가 껴 있으면 용적률이 낮고 대지 지분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보시면은 저층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 자체의 사업성은 나쁘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데 여긴 놀랍지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에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피. 이게 분양권도 아닌데 마피예요. 좀 특이하죠. 감정가가 워낙 높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세한 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서시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 되게 잘 쓰셨더라고요. 한 일주일 전쯤에 쓰신 글인데 네, 되게 상세히 잘 쓰셔서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은행주공 아까 말씀드린 저층 아파트도 있고 주공 아파트죠. 근데 이게 현재 조합원이 2,100명인데 은행주공은 한 1,900세대인데 이게 주공 아파트만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빌라도 일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 100세대, 200세대 정도 들어가서 2,100명 이게 조합원 수고 나중에 이제 다 지어지고 나면은 한 3,200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수의 2배는 좀 못 되죠. 그러니까 2배 정도 되면 사업성이 잘 나오는데 이게 사업성이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한 4,000세대 정도 분양을 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사실 소형 아파트가 되게 많았어요. 소형이 많으면은 조합원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39제곱미터 뭐 이런 아주 작은 아파트들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조합원 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조합원 수가 2,100명이면 사실은 한 4,000세대 정도 대단지가 돼야 되는데 한 3,200세대밖에 안 돼가지고 사업성이 다소 떨어져요. 아니 5층짜리 저층 아파트라서 사업성 좋다면서요. 그나마 저층 아파트라서 그런 거고 이 소형이 많아가지고 네,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었죠. 그래도 뭐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에요. 일명 마피라고 하죠. 마피가 붙은 재건축 물건은 좀 되게 희귀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감평 금액이 되게 작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기 힘든데 여기는 감평이 되게 높았어요. 감정평가 금액이 워낙 높게 나와서 오히려 마피입니다. 감정평가 금액 정도의 판매를 한다,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건축이니까 재건축 아파트 여기 은행주공 보이시죠? 되게 저렴해요. 상당히 착한 가격이고 제일 싼 거 한번 볼까요? 제일 싼 거. 제일 싼 거는 아까 그 저층 아파트 3억 5천밖에 안 해요. 네, 괜찮지 않습니까? 3억 5천 싸죠. 네, 추가 분담금은 좀 나오긴 할 거예요. 5구 타입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 분담금이 더 들어가긴 하겠죠. 3억 5천만 원. 공시가랑 별 차이가 없어요. 요거는 마피는 아닌데 뭐 거의 프리미엄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3억 3,900만 원인데
3억 5천에 팔고 있어요. 이거 깎으면 깎아줄 것 같기도 하고 3억 4천에 팔라고 하면 피 없이 무피로 살 수 있습니다. 재건축에 피가 안 붙는 게 되게 드문데 옛날에 많이 붙었겠죠. 근데 요즘에 분양가도 떨어지고 막 그러면서 마피까지 갔어요.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죠. 기보증금 월세 보면 6천이죠. 이게 월세라서 낮은 게 아니라 이게 워낙 작고 오래된 아파트라 가지고 전세가 한 6천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3억 5천만 원 매매를 하는데 전세 6천 끼고 하면은 투자금이 3억도 안 들죠. 한 2억 9천 정도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투 금액이 좀 되게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주공 아파트가 사업이 뭐 어긋난다, 이거 안 된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담금을 얼마 납부해야 되냐 이런 문제지 이게 안 될 수는 없어요. 조합원 분양 신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93%였나? 98%네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을 이미 했어요. 아직 관리처분 인가는 안 났고 올해 말쯤에 관리처분 인가가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 신청이 한 거의 99%죠. 99%가 신청을 할 정도로 동의율이 엄청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진척이 이 정도면 되게 빠른 거예요. 무려 1년 전에 작년에 사업 시행인가 했는데 올해 관처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만에 한 1년 반 만에 이렇게 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좀 아주 빠른 편이다. 요거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이 분명히 좀 나오긴 할 거예요. 그건 참고하시고 근데 재건축에 마피는 별로 없으니까 좀 소액으로 한 2억 9천, 2억대에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도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블로그 보시면 분이엘의 인상 이야기 요 블로그 보면은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은행 주공하는 거고 조합원 분양가랑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관심 갖는 게 5구랑 84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5구 타입 조합원 분양가가 한 6억 5천 정도 되죠. 그럼 아까 본 물건 제일 싸다고 그랬던 그 물건이 한 3억 4천 정도 간평가, 매매가도 이거 비슷하죠. 3억 4천 정도가 간평 가격이니까 물론 이렇게 비례율을 받아봐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비례율이 만약에 100%다. 비례율이 100%보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3억 4천에서 100%라고 치고 90% 80% 물론 그런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근데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100%라고 가정하면 내가 만약에 5구를 받는다. 그러면 한 3억 정도 추가금이 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초기 투자 금액은 한 2억 9천에다가 나중에 한 3억 정도 더 추가해서 총 6억 4천 들여가지고 5구 타입 은행 주공 아파트 재건축을 새 아파트로 받는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6억 5천? 아까 물론 자이프루지오보다 입지가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8억이었는데 6억 5천이면 메리트 있지 않나요? 지금 당장 들어가는 돈은 2억대니까 저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3억 4천이니까 대략 한 6억 정도가 플러스 되죠. 그럼 대략 한 10억에 사는 거죠. 84 타입은 약간 좀 애매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사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산성역 포레스티아 사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3구 타입 작은 거 받는다. 3구 타입 근데 요거 사실 소형은 역세권이어야 되긴 하는데 요게 좀 아쉬워요. 근데 어쨌든 새 아파트니까 주차장은 잘 돼 있긴 하겠죠. 3구 타입을 내가 받는다고 치면은 추가 분담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한 6천만 원? 그러면 한 4억 정도 선에 소형 아파트, 새 아파트를 갖게 되는 거죠. 요것도 저는 괜찮아 보여요. 제 눈에는 39 이게 작은데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위례 신사선 연장선이 이 은행주공 근처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좋은 선은 아닐 수 있겠지만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마 이 근처로 위례 신사선 되게 좋은 노선이잖아요. 위신선. 위례 신사선이 요 앞으로 근처로 들어오게 될 테니까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추가금이 좀 많이 드니까 이렇게 작은 평수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은행주공 초소형 말고 조금 더 큰 거를 만약에 투자한다. 요 정도를 투자한다고 치면 한 28평 정도 되거든요. 간평가를 좀 알고 싶은데 여기에 나오나 한번 좀 보죠. 여기 한 21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이너스 9천만 원이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억 정도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간평이 한 6억 정도. 이게 7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요거 같은 경우에 한 간평가가 한 6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제일 싼 게 한 5억 2천만 원. 와, 이거는
뭐 진짜 싸네요. 그럼 이게 간평이 한 6억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6억 정도 받으면 5구 타입을 거의 뭐 간평이 6억이니까 비례율 100% 기준입니다. 90% 80%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리스크가 있으니까 참고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간평이 만약 6억인데 이거 되려면 추가금이 5천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매매가 본 게 한 5억 1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5억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추가하면 5억 6천만 원에 5구 타입 25평을 뭐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성남에 있는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을 다 한 번씩 읊어드렸어요. 그쵸? 이렇게 지도 보면서 하나씩 알려드리니까 그래도 되게 막연했던 게 아주 조금은 알겠죠. 나중에 제가 또 더 보강해서 더 디테일하게 현재 진행 상황이랑 현재 공사가 어디까지 됐는지, 언제쯤 입주할지, 뭐 분양가는 얼마 정도 될지 그런 것들도 추가해서 지금은 뭐 전반적으로 일반론을 더 말씀드렸다고 치면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뭐 이거 다 하면 1박 2일 방송해야 되니까 네, 이게 조금씩 말씀드렸는데 나중에는 단지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컨텐츠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성남 쪽에 아침에 새벽에 가서 영상을 좀 촬영을 했습니다. 아침 6시, 7시쯤 됐을 때였는데 가서 제가 촬영을 했어요. 이거 보시면 네, 이게 드론 항공 그 촬영 승인 받으면 이런 게 문자로 받거든요. 네, 제가 이거 전화로 통보하고 그러니까 형식에 맞게 다 승인 받고 하는 촬영입니다. 불법 촬영 아니고요. 불법 촬영 아니라 그래도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 촬영 가능한가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주말에만 촬영 가능해요. 서울공항 근처에 관제권 내 네, 여기는 아무 때나 촬영은 안 되고요. 주중엔 안 되고 주말 낮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아니 그 해가 떨어지고 나서 저녁에는 할 수 없어요. 다 이거 허가 받고 하는 거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먼저 말씀드리고 네, 시작합니다. 여기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아파트 되게 많죠. 무언가 막 산이 있죠. 네, 여기가 남한산성 쪽이에요. 남한산성 앞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죠. 네, 엄청 대단지잖아요. 남한산성 앞에 대단지. 네, 맞습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네, 분당구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수정구랑 중원구에서는 여기가 대장이죠. 네,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예, 여기가 대장입니다. 세대수도 되게 많아요. 이게 4,000세대가 넘거든요. 4,089세대인데 너무 좋아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냥 기분 탓인진 몰라도 색깔도 좀 고급진 것 같아요. 네, 4,000세대가 넘다 보니까 건설사 하나에서 한 건 아니고 좀 컨소시엄으로 지은 데예요. 여기 보시면 이름이 산성역 포레스티아잖아요. 네, 여기가 산성역입니다.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산성역 쪽이에요.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바닥에 파란색 보이시죠? 네, 여기는 지금 철거가 끝난 재개발 구역이죠. 산성구역입니다. 산성구역. 얼마 전에 그 시공사 뭐 건축비 때문에 바꾼다 만에 바꾸네 만에 얘기가 있었던 곳이 이 산성구역이잖아요. 나중에 뭐 그냥 그대로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공사비 좀 올려주고 뭐 정해진 수순이었죠 사실.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고. 네, 여기 포레스티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맞은편에는 산성구역. 여기 되게 큽니다. 여기도 제가 알기로 한 5,000세대 정도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하철역이 있어요. 이쪽에 1, 2번 출구가 같이 있어요. 1번, 2번 같이 있고 여기가 3번 출구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3번 출구 쪽이 포레스티아 쪽. 제일 가까운 동이 120동 요 정도. 네, 요쪽이 제일 가깝잖아요. 그쵸? 여기가 120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쪽도 아마도 여기 근처에 있는 게 나중에 뭐 로얄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쪽에 아파트 엄청 많은데 아파트 진짜 많죠. 여기 어딘지 아세요? 아, 맞습니다. 네, 여기가 위례 신도시죠. 그 2기 신도시는 저는 그냥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위례 신도시 뭐 너무 좋죠. 광교 뭐 너무너무 좋죠. 그 다음에 동탄 네, 여기도 좋죠. 그다음 판교가 대장이죠. 네, 뭐 그냥 여기 다 좋다고 생각해요. 뭐 이 셋 중에는 개인적으로는 뭐 위례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뭐 판교는 압도적으로 대장이니까 판교는 좀 논외로 하고 위례, 광교하고 동탄은 비슷비슷한데 광교가 미세하게 현재로 봐서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광교가 지금 현재는 동탄보다 조금 더 선호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례가 얘네들보다는 당연히 좋죠. 강남 접근성이 뭐 얘네들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현재의 단점은 지하철이 아직 개통이 안 된 거. 나중에 위례 신사선 개통이 다 되면 네, 아주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판교는 너무 좋으니까. 네, 이 2기 신도시인 위례하고 진짜 가깝죠. 네, 위에서 보니까 정말 가깝죠. 걸어서 가도 물론 여기가 꼭대기쯤이거든요. 제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되게 많이 가는데 여기 이쪽이 이렇게 남한산성 쪽이잖아요, 그쵸? 그럼 제가 여기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네, 이쪽으로 이렇게 남한산성 갈 때 자전거 타고 남한산성 많이 가거든요. 이때 많이 가봐서 아는데 와, 여기까지 여기 저 밑에서부터 자전거 타고 올라오면 여기가 오르막이 장난 아닙니다. 되게 좀 힘들어요. 여기 막 이렇게 막 학교 같은 거 생겼잖아요, 그쵸? 이게 뭐 초중고는 아니고 한국 폴리텍 대학교 성남 캠퍼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성구역이고요, 여기가. 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포레스티아는 조금 독특한 게 여기 뭐 상가동 있고요. 이 앞쪽에 상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저층 단지들이 있어요. 네, 보면서 또 알려드릴게요. 네, 조망권 확보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지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 남한산성이고 이쪽은 조금 한산해요. 네, 근데 여기나 이쪽은 여기도 그렇게 바쁘진 않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그래서 전 새벽 시간에 주로 자전거 타고 이쪽으로 오는데 근데 뭐 낮에는 차가 엄청 많죠. 네, 이게 한 새벽 6시쯤 모습이래 가지고 차들이 좀 별로 없고 한산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원래 이렇게 한산한 곳이 아닙니다. 네,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좀 재개발의 명암이 좀 바뀌는 순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재개발이 되고 큰 높은 아파트들이 막 올라서겠죠. 그럼 여기는 되게 좋은 곳이 되는데 재개발 구역에서 빠진 이런 데 있잖아요. 요런 곳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운이 없죠. 근데 여기만 재개발되기는 솔직히 힘들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런 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안 들어간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봐도 빨간 벽돌집이 좀 있긴 한데 근데 여기는 좀 신축이 많이 들어섰죠. 네, 이렇게 신축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노후도가 깨지면서 네, 재개발 구역에서 보통 빠지게 됩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꼬마 빌딩들 보이시죠? 개인적으로 되게 좀 탐나는 곳인데 여기는 1층짜리 네, 저층 상가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상가는 그대로 있어요. 네, 이따가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산성구역이 뭐 지도에서 많이 보셨긴 할 텐데 뭐 요렇게 생긴 요런 구역이에요. 파란색으로 된 거. 생긴 모양이 좀 독특하죠. 네, 여기가 전체가 다 산성구역입니다. 네, 몇 개의 단지로 만들어지겠죠. 네, 몇 개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산성구역 전체 모습입니다. 여기가 되게 높은 지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산성역 있는 데가 거의 여기서 꼭대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꼭대기 살짝만 넘어가면 네, 바로 위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물리적인 거리도 위례랑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뭐 위례 생활권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고 성남인데 위례랑 매우 가까운 곳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산성역 주변에 3대장이 이렇게 3개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샷을 잡아봤는데 드론 촬영 제가 다 직접 한 거예요. 뭐 드론 촬영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요즘에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렇게 입주를 앞두고 있죠. 여기 이름 뭐죠? 여기가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입니다. 아마 올해 한 10월쯤에 입주 예정이에요. 뭐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뭐 지어진 거 보니까 거의 다 됐더라고요. 네, 이따가 또 상세한 거 다 보여드릴 거고 여기는 원래는 올해 분양 예정이었거든요. 올해 한 11월 정도 예정인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공사비 인상 이슈 때문에 지연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11월에 할 수도 있고 조금 늦춰주면은 내년 초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분양가가 요새 분위기상 너무 높지 않을까 하고 좀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관심 깊게 보는 곳들이 여기에 있는 산성구역이랑 저쪽에 있는 도한 중일구역이라고 있거든요. 그 두 개를 이제 중심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오늘 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대장이라 그랬죠. 포레스티아 한 4,000세대 정도 돼요. 되게 잘 지었어요. 여기도 장점이 나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따가 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산성구역의 최고 장점은 대단지인 거랑 산성역이 되게 가깝다는 거. 지하철역 가까운 게 장점이잖아요. 그리고 위례랑도 가깝지만 잠실이랑도 가깝습니다.
8호선 타면 남이래역 다음에 복정역 다음에 장지역 다음에 문정역 다음에 가락시장역 다음에 송파역 다음에 석천역 다음에 잠실역 뭐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랑도 좀 거리가 가까운 편이죠. 네, 좋습니다. 여기 자이프루지오인데 되게 많죠. 포레스티아는 보면은 다 뭉쳐 있잖아요, 그쵸? 근데 자이프루지오는 이렇게 좀 띄엄띄엄 있어요, 그쵸? 뭐 좋게 말하면은 동강 간격이 상당히 넓은 거죠. 근데 여기는 좀 단점이 이 뒷동들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를 좀 조망 확보하려고 좀 낮은 층의 아파트들을 좀 배치를 한 것 같고, 이 앞동들은 그나마 좀 이렇게 숨통이 트일 텐데 여기는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쵸? 자이프루지오는 그게 덜한 것 같아요. 요런 게 좀 매력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이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총 이렇게 4774세대거든요. 엄청난 대단지인데 여기 뭐 약간 산 같은 거 보이시죠? 여기가 희망대공원이거든요. 여기 뷰 나오는 게 사실 여기는 좀 로얄동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앞동들은 희망대공원 뷰가 잘 나오겠죠. 그래도 되게 높으니까. 여기 산이지만 얘네보다 자이가 더 높아요. 자이프루지오가 더 높아서 이게 아래로 내려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뷰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 영상 여기저기서 많이 찍어 왔으니까 이따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살짝 보이는데 여기 엄청 대단지가 여기에도 최근에 입주했거든요. 작년 말에 입주했거든요. 요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요게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 매종이에요. 왜 금빛이냐면 여기 동 이름이 금광동이에요. 그러니까 빛광자 금, 그래서 금빛 해서 금빛 그랑 매종 뭐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기도 세대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50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5320세대예요. 네, 엄청 많죠. 네. 여기도 한 4700세대, 여기도 5320세대, 아까 뭐 포레스티아가 한 4000세대, 여기 산성구역도 5000세대. 그러니까 성남은 재개발하면 뭐 잘게는 잘 안하고 그냥 기본이 막 4000세대, 5000세대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단지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네, 엄청나게 발전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 맑아졌죠. 네. 새벽엔 안개가 좀 꼈다가 네, 안개가 좀 거치더라고요, 슬슬. 포레스티아랑 여기가 자이프루지오. 새거 하죠. 네, 아직 건축이 다 안 끝났어요. 입주 아직 안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마무리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 네, 여기 문주가 있고, 네, 여기 이제 조경이랑 뭐 공원 만들고 뭐 그런 거, 놀이터 만들고 뭐 그런 거 활발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인테리어도 하겠죠. 여기가 희망대 공원인데 여기 보이는 뷰가 나오는 게 되게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여기 보시면 워낙 여기가 높이가 있다 보니까 뷰는 정말 끝내줄 것 같아요. 특히 여기 가운데 있는 데가 202동, 203동 막 이렇거든요. 여기는 뭐 뷰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이쪽이 남향으로 희망대 공원 보이고 저 멀리까지 다 낮잖아요, 그쵸? 여기는 그래도 비교적 평지로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오르막이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가 오르막이에요. 여기가 좀 평지 쪽이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또 엄청난 오르막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쪽으로 물이 흐른다. 그러니까 여기가 좀 낮은 곳, 여기가 평지죠. 평지 라인. 이따가 또 평지 라인도 보여드릴 텐데 요쪽이 하늘채 샌더스 원 쪽이에요. 그 작년 말에 입주했었죠. 여기랑 금빛 그랑매종이랑 이따가 같이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날 네, 합격 당첨 발표하고 막 그랬어요. 분양가도 똑같고 막 그랬거든요. 예, 여기가 평지고 요 바로 앞쪽에 그 도안 중일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다. 여기 오르막이고 여기 오르막이고. 그래서 여기는 뷰가 정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입주하면 한번 보러 가야겠어요. 너무 궁금해 개인적으로. 예, 뷰 보면은 뭐 드론에서 본 것처럼 거의 성남시 전체가 다 내려다 보일 것 같거든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네, 궁금합니다. 진짜 많죠. 네, 여기가 한 거의 5000세대입니다. 4774세대니까 네, 거의 5000세대. 되게 특이하죠. 희망대 공원을 이게 삥 둘러싸 있어요. 네, 포레스티아는 보면은 이렇게 쭉 뭉쳐져 있잖아요. 그쵸? 다르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가운데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은 요 동하고 동 간격이 더 가까웠을 거예요. 그래도 약간 좀 조경을 위쪽에 해놔서 단지 내 뷰가 나오는 것처럼
이게 좀 4층짜리 아파트들을 여기 가운데 이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조망이 나오게 한 게 설계를 잘한 것 같아요. 더 답답하지 않게 잘한 것 같고, 이쪽에 보시면은 네, 단지 내 상가죠. 단지 내 상가가 있고 이쪽에 문주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아시겠죠? 여기가 아까 그 산성역, 여기가 산성구역. 네, 이쪽은 이제 대충 아시겠죠? 여기 넘어가면은 위례, 위례가 저쪽 뒤에 펼쳐진 거 보이시죠? 근데 성남은 어찌되었든 요런 곳이 상당히 많아요. 영상에서는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정말 작은 단독주택들이거든요. 네, 여기가 근데 나중에 이제 다 개발이 될 거예요. 뭐 신흥구역이나 수진구역 그게 다 이쪽이거든요. 여기는 좀 잘 안 보이니까 이따가 잘 보일 때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런 데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데가 다 재개발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크기가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택지가. 그래서 여기는 그냥 밀고 짓기가 되게 좀 좋게 생겨 있어요. 다른 방향에서 네, 제가 촬영을 한 건데요. 여기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자이 푸르지오입니다. 아까 뒤쪽에서 본 거고 여긴 앞쪽에서 네, 보는 모습이죠. 공사 한참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 뒤쪽으로 이제 포레스티아가 보이는 거고요. 네, 제가 가서 뷰 한번 보고 싶다 그러고 한 게 네, 요동들이거든요. 네, 여긴 진짜 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보고 싶지 않나요? 여기 진짜 완전 뻥뷰일 것 같아. 거의 남향이거든요. 정남향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남서향인데 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높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29층이에요. 뭐 되게 높잖아요, 그쵸? 성남은 아직까지 뭐 엄청 고층 아파트는 없는 것 같고 도안 중일구역에 이제 뭐 35층 정도? 네, 요 정도 지어진다고 하거든요. 29층이면은 가뜩이나 이게 높은 곳인데 산성역 주변에 물론 이쪽이 가장 높긴 하지만 여기서 좀 내려와야 여기긴 하거든요. 좀 경사가 있어서 아무리 내려왔어도 여기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기 희망대공원 다 뷰 나오고 저 멀리까지 성남시까지 다 보일 것 같아요. 이쪽도 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망대공원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뷰 나오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뷰 맛집? 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이푸르지오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자이푸르지오의 단점은 좀 애매하게 지하철역들이 좀 멀어요. 네, 그게 좀 단점이고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네, 산성역하고 가깝잖아요. 여기 산성구역도 산성역하고 가깝고 근데 약간 자이푸르지오는 역들하고 전반적으로 약간씩 멉니다. 이따가 지도로 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개발이 예정돼 있는 네, 그런 곳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요 앞쪽이 재개발 될 거예요. 요 앞쪽에 진짜 황골탈퇴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성남에 랜드마크 격에 이런 대단지 아파트가 거의 없었거든요. 산성구역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산성역 주변에만 이렇게 대단지가 3개 생기잖아요. 그쵸? 뭐 이거 자체만으로도 10,000세대가 넘거든요. 한 15,000세대 될 것 같은데 15,000세대면 대략 한 인구가 45,000명이거든요. 45,000명의 인구가 여기 새로 보금자리를 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천지개벽이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해요. 이제 여기는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이미 뭐 많이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더 좋아지겠죠. 같이 서로서로 시너지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요 동네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진짜 많죠. 네, 여기가 5,320세대 진짜 많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약간 그나마 좀 새 아파트 같은 게 조금 있죠. 네, 요게 롯데캐슬이거든요. 요게 한 545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빛 그랑매종인데 여기가 요쪽이 1단지 쪽이거든요. 1단지 쪽이 역세권에서 가까워요. 여기가 그 단대 오거리역인데 단대 오거리에서 내려갈 땐 금방 내려가고 올라올 땐 조금 힘들고 하여튼 내려갈 때에는 한 1, 2분이면 단대 오거리역에 바로 도착하거든요. 요쪽에. 그래서 요쪽이 좋다. 저 뒤에 있는 데는 사실 지하철 이용이 마을버스 타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걸어서는 좀 쉽지 않아요. 여기가 좀 언덕이 좀 심해가지고 실제로 여기서부터 단지 끝까지 걸어가는 게 엄청난 압박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체력이 좋은데도 저도 쉽지 않아요. 네. 아까 제가 여기가 단대 오거리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거리가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길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런 뷰에서는 처음 봤으니까
진짜 정말 단대 오거리역이 이래서 단대 오거리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아직까지는 딱히 이렇게 개발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단대 오거리역 바로 앞쪽에 있잖아요. 네, 이쪽은 재개발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도한 중2구역이거든요. 도안 중2구역은 이미 다 철거가 끝났고요. 여기가 도안 중2구역으로 재개발 예정입니다. 여기 되게 좋겠죠. 진짜 여기는 그나마 얼마 안 되는 거의 평지에다가 초역세권 단지라서 여긴 인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렇게 이편한 세상도 좀 좋긴 한데 여기는 좀 여기 1단지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역에서 좀 멀고 그리고 좀 언덕이 좀 심하고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좋긴 좋아요. 되게 잘 졌더라고요. 구조도 좋고 여기 내부도 제가 들어가서 좀 봤었는데 뭐 좋습니다. 뭐 새 아파트 뭐 안 좋은 데 없잖아요. 다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새벽에 보니까 차가 없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차 금방 되게 많아지거든요. 네. 성남은 정말 좀 희비가 엇갈리죠. 새 아파트가 된 곳은 되게 좋은데 아직 새 아파트가 되기 힘든 곳들은 아마 20년이 지나도 이 모양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조금 멀리서 본 건데 이렇게 삥 둘러쳐져 있어요. 그죠? 네. 여기 포레스티아고 산성구역이고 이쪽은 이제 대충 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포레스티아랑 자이프루지오 사이에 학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 요쪽이나 요쪽에 학원가들이 조금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 신도시나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에는 신혼부부가 많이 거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걔네들을 위한 학원 시설 같은 게 아마 앞으로 되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가 이제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쯤에서 한번 얼마 정도 하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30평대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포레스티아가 지금 한 12억에 나와 있고 최저가는 10억 7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세가는 얼마냐? 전세가는 6억. 그러면 갭이 84 기준으로 한 4억 5천만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산성구역 재개발 같은 경우는 물건도 뭐 거의 없네요. 관청가 나가지고 조합원 양도 가능한 물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까 학원가는 이쪽으로 앞으로 좀 생기지 않을까. 여기 상가들이 이렇게 좀 있거든요. 이쪽으로 좀 생길 것 같아요. 로드뷰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맥도날드 옆으로 해서 이쪽으로 좀 상가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좀 학원들이 뭐 슬슬 생기고 있더라고요. 소마도 생기고 있고 스터디 카페, U2M 뭐 여기 뭐 생기고 있죠. 원래 그러니까 포레스티아 들어오면서 여기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자이프로지오랑 뭐 산성구역까지 다 들어오고 나면 여기 상가가 뭐 그렇게 충분하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여기는 되게 좋은 상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쪽이랑 요쪽 라인들 여기 따라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상가에 관심 있는 분들도 요쪽으로 이렇게 임장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 내년 12월에 사전 청약한 것 같은데 복정 2A-1 아파트 뭐 여기도 뭐 나중에 입주하고 하면 전반적으로 새 아파트들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쵸? 이 동네 자체가 전체가 되게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성남 단대 푸르지오 있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비교적 뭐 신축이에요. 한 11년밖에 안 됐거든요. 요 정도까지만 돼도 신식 아파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역세권이잖아요. 여기에서도 가까우니까 사실 새 아파트들이 물론 더 좋은데 금액의 부담이 있으니까 금액의 부담이 있을 때는 이런 것도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롯데캐슬이나 뭐 여기에 있는 성남 단대 푸르지오나 이런 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대 한번 볼까요? 보면은 30평대 기준으로 제일 싼 게 한 8억 3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근데 이 구조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옛날 조금 지나서 그런지 구조가 뭐 이렇게 포베이의 판상형이 이렇게 예쁜 거는 잘 마통풍 구조 뭐 이런 거는 잘 없네요. 좀 아쉽지만 좀 3베이 좀 이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대신 가격이 뭐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한 2억 정도 싼 것 같습니다. 한 2, 3억 정도 저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매매는 아니지만 실거주를 생각한다 하면은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가 이제 입주장이잖아요, 그쵸? 입주장에서는 전월세가 쌀 수밖에 없거든요. 전세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84 타입 기준으로 제일 싼 게 한 4억 7천만 원 정도 나와 있네요. 3베이고 위례랑도 정말 가깝고 뭐 위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뷰 잘 나오는 거, 제가 궁금하니까 한번 봐야겠다. 뷰 좋은 게 뭐 전세 나왔나 한번 볼게요. 202동 3동? 네, 저 여기 좀 궁금해가지고 203동에 저층은 좀 그렇고 고층으로 203동 고층, 매매네. 매매는 한 11억 정도 나와 있고요, 물건이. 고층으로 전세 5억. 여기 뭐 살고 싶은데요. 한번 가서 봐야겠어요. 네, 진심으로 여기 뷰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3베이가 거의 남향에 가까운 남서향이거든요. 여기 뷰가 고층이 몇 층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볼 수 없죠, 당연히. 아직 입주가 시작 안 했어요. 주차 대수 1.2일 때 조금 아쉽다, 그죠? 한 1.3대에서 1.4대는 돼야 좀 겹주차가 좀 별로 없는데 세대수는 약간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뷰가 워낙 좋을 것 같아요. 5억이고 뭐 에어컨 있는 것 같고 귀한 공원뷰 203동 요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성남에서 실거주 원한다, 그럼 전세 5억이니까 요즘에 전세자금 대출 잘 나오거든요.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이 푸르지오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랑 조금 멀어요. 단대 오거리가 그나마 여기서 가까운데 여기도 뭐 엄청 가깝진 않고 여기가 살짝 언덕이에요. 물론 여기보다는 경사가 좀 덜하긴 한데,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산성역 이쪽을 이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그냥 한 어디서 가도 한 15분 정도는 걸리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요쪽에 사는 분은 뭐 여기 신흥역이 가깝고 애매한 트리플 역세권인 거죠. 네, 요쪽 동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가 가까울 거고 요쪽 동에 사시는 분들은 산성역이 가깝고 요쪽에 사시는 분들은 신흥역이 가깝고 뭐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게 다 조금씩 멀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근데 또 워낙 대단지라서 그렇기도 하고 그래도 뭐 지하철 이용 뭐 하더라도 뭐 이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가까운 동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걸어서 14분 뭐 요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요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일로 가봐라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괜찮죠, 요 정도면. 그럼 출발지가 여기가 좀 제일 궁금한데 여기서 가면은 한 20분 이내는 가니까 다 이용 가능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살면은 산성역이 가깝겠죠. 산성역까지 한 11분. 약간 좀 언덕의 압박이 있지만 이쪽으로 많이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쪽으로 가면은 언덕이고 요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집에서 출근할 때는 여기 내리막이니까 단대 오거리 이용하고 퇴근할 때는 산성역에 내려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용하고 그러면 도보로 이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거든요. 물론 저는 언덕 뛰어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내리막길이 더 편하니까 출근은 단대 오거리, 퇴근은 산성역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궁금해요. 나중에 한번 보신 분 있으면 뷰 어떤지 좀 사진 좀 올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아실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글에다가 아실 치면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요 어플이죠. 원래 어플이 있는데 PC 버전에서도 이렇게 보입니다. 대충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재개발 재건축 설명해드리긴 했는데 좀 더 상세하게 상대원 2구역과 상대원 3구역이 있고 상대원 2구역은 좀 많이 왔어요. 이제 뭐 관처가 이렇게 멀지 않은 것 같고 관처 났나? 하여튼 관처 근처에요. 났는지 안 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거는 조금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3구역보다는 2구역이 훨씬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강 1구역 있죠. 금강 1구역이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 매종 아까 말씀드렸던 5320세대짜리 이편한 세상 있었죠. 그거고 여기도 뭔가 개발 계획이 있긴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 거라서 도심 007차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여기도 뭐 단대오거리 남측 어쩌고 개발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런 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심 00 이렇게 뭐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봐서 이게 재개발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재개발 써 있는 건 그냥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른 이름으로 써 있는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재개발 사업지는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진짜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재개발인 것만 좀 보시면 좋겠어요. 가격이 싸다고 아무거나 투자하면 되게 고생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신흥 상구역인데 여기도 입지가 되게 좋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자유푸르지오랑 연결되잖아요. 자유푸르지오는 좀 언덕이기도 하고 좀 지하철역이 먼 게 단점이었는데 그 두 가지를 그래도 다 갖췄죠. 여기도 살짝 언덕입니다. 이쪽으로 갈 때 살짝 언덕이긴 한데 여기가 평지예요. 여기가 이 부분이 약간 언덕이지만 그래도 뭐 아주 조그만 언덕이고, 그리고 역에서 되게 가깝죠. 수진이랑 신흥은 뭐 둘이 사업성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수진역 인근에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평지지만 여기를 조금만 가도 다 구릉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흥역 하늘채 샌더스원도 랜더스원, 여기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 도한 중일구역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여기나 산성구역이나 둘 다 분양가가 결코 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분위기 상으로는 비싸게 분양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 뭐 그냥 뇌피셜입니다. 뭐 이렇게 뭐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59 A타입이 대략 한 9억대에서 나올 것 같고, 84 A타입은 한 12억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요새 분위기상 산성구역도 그렇고 도안 중일구역도 한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아쉽긴 한데 요즘에 실거래가 수준에서 거의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분양가가 나오고 입주자 모집 공고 자세하게 확실하게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하늘채 랜더스원인데 여기가 2411세대예요. 앞에 보시면 철거 막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도안 중일구역이에요. 역 바로 앞입니다. 바로 역 앞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가 되는 거예요. 뭐 좋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아직 철거가 조금 덜 끝난 모습이 좀 보이긴 하죠. 아직 철거 중인 것 같고, 철거 다 끝날 때쯤이면 이제 분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빠르면 올해 말이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분양을 할 것 같습니다. 산성구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좀 성남 재개발 대여가 이제 두 개가 곧 있으면 분양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도안 중일구역인데 효성 해링턴입니다.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상복합. 여기 효성에서 지은 아파트가 코오롱 아파트라 해가지고 제가 좀 헷갈렸어요. 주상복합이라서 이게 해링턴입니다. 여기가 정확한 이름이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입니다. 요런 이름으로 작년에 입주했어요. 작년 가을인가 겨울인가 이쯤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 앞에 이제 여기에 35층 높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업지역이거든요. 뭐 저도 몰랐는데 여기 예전에 그 집창촌이 있었던 데래요. 그러니까 여기 집창촌은 거의 상업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되게 좋으니까 여기는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35층으로 좀 꽉꽉 들어차게 지을 것 같아요. 대략 한 1900세대 정도? 요 정도 지어질 것 같고, 이게 좀 사업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일반 분양분이 되게 많아요. 대략 한 1200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물론 산성구역도 일반 분양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볼게요. 도안 중일구역. 여기가 이제 성남의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진짜 저는 이거 보면서 좀 되게 많이 놀랬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성남은 정말 그냥 뭐 못 사는 동네였거든요. 근데 이 황골탈퇴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테니까. 그럼 또 얼마나 좋아질까요? 지금은 비록 이렇게 왼쪽 위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지만 이제 여기에 뭐 수진구역, 뭐 신흥구역, 뭐 여기도 뭐 개발이 되고 이런 데들도 다 개발이 되면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다 아파트로 다 탈바꿈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은 순환 재개발 하잖아요. 이 많은 곳들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주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순환 재개발 하는 것도 앞으로 뭐 한 1, 20년 더 걸리긴 할 것 같아요. 이거 다 하려면. 다 되고 나면 확실히 도시 전체가 되게 아름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독특한 구조물 보이시죠? 여기가 성남 종합운동장이에요. 뭐 수영장도 있고 뭐 되게 큽니다. 상당히 커요. 트랙도 있어서 저 여기서 달리기도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수영장도 되게 깨끗하고 좋고요. 새로 신축돼가지고 신축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여기에서
좀 물론 여기서 여기 가는 게 뭐 그렇게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있는 게 무조건 좋지 않습니까? 저쪽에 모란역도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될 거고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모란역 주변도. 전반적으로 성남 전체가 좋아지고 있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분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요런 느낌이다. 성남이 앞으로 또 얼마나 좋아질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늘채 랜더스 원 아파트잖아요. 그쵸? 이 뒤에는 그러니까 힐스테이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대단지 아파트들이 다 같이 몰려 있어서 뭐 상당히 좋아요. 요쪽에 살짝 학교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 학교 이름이 성남 제1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가 여기 있고, 요거 앞쪽으로 여기가 신흥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에서 되게 가깝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편한 세상 뭐 그랑매종 있잖아요. 금빛 그랑매종. 그리고 여기는 하늘채 랜더스 원. 이게 같은 날 당첨자 발표하고, 그러니까 동시에 분양하고 분양가도 심지어 똑같았어요. 근데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쪽이 그냥 미세하게 아주 조금 하늘채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평지에 가깝고 역에서도 조금 더 이용이 좀 편하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이제 효성 해링턴이라는 이렇게 되게 큰 주상복합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면은 이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그쵸? 주상복합이니까 1층에는 상가들도 되게 많이 들어올 거고, 인프라 자체가 앞으로 이쪽은 되게 좋아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늘채의 위상이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노가다를 해서 이번에도 역시 입주자 모집 공고들을 제가 다 조사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좀 제일 궁금하신 거는 그 분양가나 뭐 이런 게 제일 궁금하실 테니까, 이게 하늘채 랜더스 원입니다. 하늘채 랜더스 원이 2019년도에 분양을 했거든요. 분양가 보면은 진짜 너무 부러워요. 분양가 보면 진짜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59 A타입이 이때 분양가가 5억 정도 됐어요. 5억 1,500만 원. 되게 쌌죠. 59는 대략 한 5억 정도 됐고요. 74 타입 같은 경우는 5억 5천. 제가 제일 놀란 건 사실 84예요. 84나 59나 가격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6억 1,500. 그러니까 84를 6억 초반대에 어떻게 이렇게 싸게 할 수가 있죠? 택지지구도 아닌데. 그러니까 84를 6억 1,500만 원에 이렇게 분양을 했었습니다. 뭐 인기가 되게 많았겠죠.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84A가 여기 심지어 뭐 6억이 넘지도 않아. 6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너무 환상적인 그런 분양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 가짜음이 아마 되게 높아야 당첨이 됐을 것 같아요. 하늘채 랜더스 원은 대략 한 5억에서 6억 정도에 이렇게 분양을 했었고요. 너무 저렴하죠. 여기는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 매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채랑 같은 시기에 분양했어요. 얘도 역시 가격이 뭐 너무너무 착합니다. 59 타입 같은 경우는 한 4억 7,500만원. 74 타입 같은 경우는 5억 5천만원. 84 타입은 아까랑 비슷해요. 한 6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층이 낮아서 그렇고 6억 정도. 분양가가 똑같았어요. 같은 때 분양하고 분양가도 똑같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날 하면은 청약이 당첨 취소된다고 여기 뭐 보시면 써있죠.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 매종하고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 원이랑 얘네 둘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하니까 중복 청약하면 안 된다. 둘 중에 골라서 넣어라. 뭐 이게 진짜 얘네들 세대수도 다 엄청나잖아요. 그쵸? 얘는 2329세대고 얘는 한 5300세대 되니까 합쳐가지고 한 8000세대를 한 번에 분양을 한 거예요. 물론 그게 다 일반 분양은 아니지만 그게 당첨자 발표일도 동일했으니까 이때는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게 부러워요. 이때 넣었으면 뭐 됐으려나? 저는 이때 뭐 세종시 살아가지고 이게 조금 시간이 아무래도 좀 됐으니까 오늘 보여준 것 중에는 얘네가 좀 제일 빨리 분양했었잖아요. 포레스티아. 2017년도에 포레스티아는 분양을 했습니다. 2017년 여름에 분양을 했고요. 더 일찍 했으니까 분양가는 아마도 조금 더 저렴했겠죠. 큰 차이는 없어도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 다 걸렸으니까. 59 A타입 같은 경우에 한 4억 3,100만원. 그냥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4억 7,200만원. 그러니까 분양가는 성남이 다 비슷비슷했어요. 84를 봐도 한 5억 7,700만원. 조금 더 쌌죠. 한 3천만원 정도 더 쌌는데 큰 차이는 아니죠. 한 2년의 격차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생각하면 가격이 비슷비슷하죠. 여기는 좀 큰 평수는 없습니다. 제일 큰 게 98. 물론 이것도 중대형이긴 한데 뭐 40평대 뭐 이런 거는 없어요. 네, 참고로 뭐 여기도 당첨된 사람들은 뭐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네, 여기 뭐 공공 분양 주택이었고 2020년 9월에 청약을 했습니다. 한 3년 됐죠. 보통 일반 분양하고 후분양제 아닌 이상은 일반 분양하고 3년 있다가 입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보시면 여기도 대형 평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84까지 일반 분양에서는 네, 없어요. 요즘에 뭐 추세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예, 분양가를 보시면 2020년이었어요. 59 A타입 같은 경우에 한 5억 정도. 네, 가격 비슷하죠. 그렇게 뭐 1년 만에 많이 오르진 않으니까 84A 타입이 7억이네요. 그래도 한 1억 정도,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더 좀 비싸진 것 같아요. 그쵸? 분양가 자체가 조금 올라갔죠. 네, 아까는 요 정도가 한 6억이었는데 지금 7억 정도 됐으니까 84 기준으로 한 1년 만에 1억 정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분양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분양 나올 단지들이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3년 전 분양가란 말이에요. 지금은 진짜 뭐 솔직히 거의 분상제가 없어지다시피 했으니까 의미가 없어졌죠. 분상제 자체가. 그럼 앞으로 산성구역도 나올 것이고 좀 더 나중에 나올 거고 이거 나오기 전에 도안 1구역 신흥역 바로 앞에 있는 도안 1구역 여기나 여기가 앞으로 수정구나 중원구에서 좀 최고가를 찍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 생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요런 게 한 9억대 정도 나올 것 같고 비싸게 나오면 10억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84A 같은 경우는 한 12억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나와도 아마 다 완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 입지도 더 좋은데 이미 기축 아파트들이 가격대가 요 정도로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요즘엔 시세대로 나오더라고요. 분양가가. 한 요 정도로 저는 뭐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뇌피셜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신흥역 주변이고 요쪽이 또 수진역 주변이거든요. 수진 1구역 여기는 신흥 1구역 뭐 요렇게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정 단지죠. 신흥역 건너편에 요쪽에 뭐 화면에 잘 나오진 않는데 요쪽은 신흥 3구역이에요. 이쪽이 여기가 성남대로 쪽이고 성남대로 엄청 넓죠. 네. 하여튼 뭐 여기가 나중에 이제 큰 아파트들이 다 들어선 다음에 얼마나 좋아질지 생각해보면 좀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네, 여기 조합원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되게 부럽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성남 종합운동장 네, 거기 여기 축구장인가? 네, 스타디움이랑 뭐 이런 거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요쪽에 지하에 네, 수영장이 있어요. 스포츠 센터도 좀 가까운 편이고 물론 걸어서 가긴 좀 힘들지만 여기가 좀 이게 다 개발이 되겠죠. 네. 여기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쪽은 태평동 쪽인데 여기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 얼마나 걸릴지. 된다 해도 이 뒤쪽은 아주 오래 걸릴 거예요. 거기는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여기 뒤쪽은 뭐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뭐 이런 이름으로 하고 있거든요. 태평 3구역은 재개발 구역이니까 여기가 태평 3구역인데 여기는 될 텐데 여긴 뒤쪽에 다른 데들은 글쎄요 여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라면 투자하지 않겠어요. 큰 돈이 들어가는데 안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될 가능성이 뭐 매우 높습니다. 재개발이니까. 네, 여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요런 데에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남에 있는 저층 단지들이라고 그러니까 노후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재개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줄 서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데들이 워낙 많아서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여기 쪽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흥 3구역 쪽이에요. 여기도 앞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신흥역하고 되게 가까우니까 이쪽도 네, 나중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또 이렇게 자이프루지오랑 연결되잖아요. 뒤에 이렇게 포레스티아 보이시고. 근데 많이 바뀌었죠. 네, 이미 성남은 스카이라인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네, 점점 더 앞으로도 멋있어지겠죠. 네, 이쪽이 이편한 세상 금빛그랑 매종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네, 성남의 미래는 네, 아주 웅장하고 밝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남, 저는 성남 정말 너무 좋아요. 네,
구시가지가 그동안 되게 낙후돼 있었는데 이게 순환 재개발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점점 좋아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서울 접근성이 진짜 넘사벽이잖아요. 그냥 딱 붙어 있잖아요. 그죠? 성남에서 서울 가는 거는 뭐 너무 가까우니까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잠실하고는 정말 너무너무 가깝죠. 잠실이 앞으로 뭐 되게 좋아질 테니까 잠실 가는 것도 가까워지고 여러모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성남에 한번 다녀와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